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 복귀.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판세를 분석해봤는데 2부에서는 저희가 좀 준비한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기묘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여기서만 듣는 기묘한 이야기, 넷플릭스 드라마가 아니고 그 전에 저기 강 앵커는 치킨 드셨어요? 아니요, 저는 다른 걸 먹으면서 좀 체력을 보충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뉴스도 썰고 뉴스도 복고 하는데 정작 저희한테는 치킨도 안 주고 네, 볶음거리를 아무것도 안 주지 주고. 않더라고요. 네. 앵커가 배불렀으면 됐죠, 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바로 하시죠. 기묘한 이야기. 네, 저희가 준비한 게 또 세 가지를 좀 준비해 와봤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몇 위부터 볼까요? 네, 바로 좀 보겠습니다. 이게 뭐 1번, 2번, 3번 순위는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서울시장에 이기면 대선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징크스라고 하는데 뭐 징크스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100% 깨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향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네.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긴 쪽이 그 다음번 대선에서 이기는 경향을 보여왔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뭐 95년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네. 늘 보면은 서울시장에서 이기면 그 다음번 치러지는 대선에서 그 당이 이겼다.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오세훈 지금 서울시장이 유력한 가운데 내년도 대선은 또 이제 앞으로 대선은 5년 남았으니 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이건 경향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00%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 2002년도 같은 경우에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이겼지 그때는 그해 연말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정당이 바뀌었죠. 뭐 당연히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곳이 전국 민심의 바로미터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민심을 얻는 그 정당이나 그 세력이 다음번 대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바로 번째 좀 제가 또 보여주시죠. 여성 단체장 없다. 예, 이건 진짜입니다. 뭐죠?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 여성 광역단체장이 정말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나요? 후보는 있었죠, 후보.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한명숙 전 총리나 뭐 박영선 후보, 주로 민주당 쪽 후보들이 있었죠. 누구였죠? 그런데 네. 이번에도 지금 경기지사인 김은혜 후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결과대로 이기게 되면 자, 이번 징크스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지상파 3사 결과 봤을 때는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가 0.6%포인트 차이가 나고요. 저희 출구조사 결과는 1.1%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 개표율이 5.4%, 제가 마지막 본 게 5.4%였는데 아직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새벽 넘고 아침 정도는 돼야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경기도지사 선거가 가장 관심인데 맞아요. 이제 이런 측면을 봤을 때도 또 관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성들은 국회의원들도 많이 활발히 진출하고 장관도 많이 했는데 유독 광역단체장에서는 못 나간다, 못 이긴다. 당선되지 않았다. 예. 그 이유를 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십니까? 당내 경선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당내 경선을 넘어가기 쉽지 않고 또 본선에 나갔을 때는 상대방 후보와 붙어서 쉽지 않게 이기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죠. 신기하네요. 국회의원들은 많이 당선이 되고 하는데 오히려 광역단체장에서 여성 당선자가 없었다라. 자, 예, 세 번째. 일단 뭐 이 부분은 뭐 오늘 중에 깨지냐 마냐 뭐 결과 나올 것 같고요. 네. 세 번째 제가 한번 찾아본 징크스 또는 경향성. 자, 경기도는 대통령을 따라가더라.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100%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향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 있는 정당에서 경기도지사에 승리한다. 뭐 이거 역시 지금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이기면 이어지는 징크스고요. 김동연 후보가 이기게 되면 깨지는. 그럼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징크스 저희가 보여드린 거대로 깨지는 상황인 거네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 2002년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거든요. 현역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지만 그때는 상대방 그때 신한국 새누리당의 손학규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100%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향성. 이 부분도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래도 서울, 인천, 경기가 수도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민심들이 좀 엮여서 좀 같이 간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민심을 반영해 준다거나 뭐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과학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예. 저희가 이랬던 일들이 있었다, 이런 경향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뭐 특정
뭐 성별을 나눈다거나 이런 건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3번은 이제 오늘 중에 깨질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뭐 그런 측면들은 이제 봐야 네, 될 것 사실 뭐 같고. 경기도지사 이 선거가 사실은 윤심과 명심의 대결이기도 해서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인천 개항을 해서 거의 우세하기 때문에 또 경기도지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저희가 좀 댓글들을 또 잠깐 좀 보면요. 저는 갑자기 컴퓨터가 멈춰가지고 혹시 댓글도 보고 계신가요? 뭐 강지영 앵커 뭐 좋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제 얘기는 하나도 없네요. 여러분 이성대 기자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을 주시고요. 저희가 네. 이제 뉴스를 복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다시 썰기로 갈 거고 자, 네. 오늘 이제 개표 방송 중에 저희가 예상했던 그 뉴스 볶는 게 총 3번입니다. 오늘이 지금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자, 다음번 3번째 뉴스 복귀는 미리 말씀을 좀 예고를 좀 드리면 네, 뭡니까? 저희가 여태까지 핵심 관계자들은 연결을 해서 많이 인터뷰를 해봤었지만 이번엔 비핵심 관계자를 인터뷰를 연결해서 오늘 선거 개표 상황을 가지고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비핵심 거죠. 관계자인데 누군지는 얘기를 지금 안 하죠, 당연히 저희가. 네, 예. 정치인은 아닙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네. 저런 분이 인터뷰를 하고 있나? 라고. 방송 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자, 뉴스 복귀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패널 토크 들으시면서 저희가 지금 했던 이 뉴스 복귀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